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과 AI 코인 관련 소식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플 XRP 맥시멀리스트가 올린 밈인데 XRP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들 투자하는데 나 혼자만 XRP 투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네가 잘못됐어. 야, 그냥 남들 다 아는 거 해. 라고 할 때 나는 XRP 투자한다. 내 갈 길 갈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밈으로 지금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XRP 투자하기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XRP로 단타 치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누가 말씀 주셨는데 XRP는 단타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기에. XRP는 단타 종목은 아니고 이 중장기 대응을 하기에도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어쨌든 지금 소송 리스크가 걸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이런 밈이 나올 정도로 XRP는 투자하기 어렵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코인 시장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양날의 칼이 너무 선명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XRP 어떤 리플의 어떤 비전에 설득이 돼서 저도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어렵다. 어려운 종목이다. 적어도 이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나의 마음과 동일화시켜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뭐 안윤경님이나 지니님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나만 느끼는 게 그래도 아니다. 참 다행이다. 글로벌하게 외국에 사는 어떤 사람들도 이런 밈까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 라일리가 좀 재밌는 멘트를 한 번씩 날려줍니다. 이 사람이. 이게 리퍼 파이낸셜 CEO인데 이 사람이 XRP 레저 기반으로 무슨 투표 관련 자체 토큰도 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플과 관련해서는 나름 리플 레저 위에서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면서 저번 달인가 이 아미시 브리프 제출할 때도 네, 재밌었죠. 리플에 완전히 응원을 해주는 멘트를 해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이 사람이 좀 관심을 받았었던 게 중국은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SEC의 승소를 기원한다. 리플의 패소를 바라고 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을 조작해왔어. 그들은 미국에서 XRP가 채택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 SEC 돌려간 거잖아요. 그만큼 XRP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XRP를 미국에서 채택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통합패권 전쟁, 새로운 돈의 혁신,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어떤 맥락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던 멘트를 제시해서 조금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떤 크립토 미디어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거 사실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진 멘트예요. 던진 멘트인데 하도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또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투데이가 어제 올린 기사인데 XRP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가격 전망이 나왔는데 리퍼 파이낸셜 CEO가 한 얘기야. 디테일 좀 세부 사항을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좀 재밌었는데 캐시 우드가 지금 1월 달 들어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 뚝심이 인정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캐시 우드가 투자했던 어떤 뭐랄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들도 급등했죠. 비트코인이 40% 랠리를 했으니까 재미를 쏠쏠하게 봤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급등 랠리를 확인하면서 캐시 우드가 그래도 뚝심이 있는 양반이구만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2030년까지 가능할 거야. 아무리 못 가도 25만 달러 이상은 가. 중간값만 봐도 65만 달러. 근데 100만 달러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빈센트 케네디라는 양반이 그러면 2030년에 1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코인 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XRP 2개 이렇게 팩트리 라일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좋죠. 이렇게 되면 좋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고 사실 왠지 XRP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최근 1년 반 좀 길게 봤을 때는 2018년 이후, 그러니까 3.4달러 전고 이후에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보면 또 리플에 속았네, 리또 속, 뭐
리플 뭐라고 하더라? 그거 되게 XRP 홀더들 비하하는 표현들 몇 개 있잖아요. 뭐 리토속은 사실 양반인 거고 그 표현은 비하하는 표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왠지 이렇게 기대 포인트가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12월 시총 랭킹 차트인데 비트코인을 누르고 1등을 했던 적이 있는 유일한 코인입니다. 리플은 시총. 근데 그때 2달러였거든요. 2달러대. 와. 근데 당시 비트코인은 12,764달러. 재밌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이 스텔라도 이때 0.3달러대였고 카르다노가 0.61달러. 시총에서는 스텔라에 밀려 있었던. 야, 그러니까 카르다노는 전고 3달러 찍고 지금 2017년도 가격보다 낮은 상황인 거예요. 아, 이것도 속상하네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700달러. 와, 씨. 이더리움 700달러 때 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진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리플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고, 지금도 사실 이런 시세나 소송 리스크를 제외하고 리플이라는 기업 가치만 놓고 보면 리플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평가, 이 기업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놓고 봤을 때 가치 평가를 하자라면 리플은 거의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 구글과 같은 어떤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고 그와 유사한 어떤 확장성과 결과를 매우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소송 리스크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치고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지금 더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리플 XRP 홀더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XRP 홀더분들 많이 계신데 특히 좀 크게 가지고 계신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이런 부분 바라보시면서 힘을 좀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리드님 알람이 안 떴어요? 알람이 왜 안 갔나 모르겠네. 제가 알람 가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이건 유튜브에 약간 에러 같은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알람이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어서 이제 AI 챗봇 챗 GPT가 요즘에 굉장히 큰 주목도를 받고 있는데 크립토 영역에서 챗 GPT가 진짜 갑자기 확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리플 2억 퍼센트 60만 달러 랠리 이거 예측을 했었을 때 이거 가지고 사실 챗 GPT가 이 크립토 영역에서는 꽤나 뜨겁게 언급이 됐었죠. 그때 사실 이게 그냥 장난 같은 거였어요. 야, 좀 이거 XRP 언제 문데이트 언제 폭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했더니 야 해봐 욕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유 이 찐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 stupid robot 이러면서 이러니까는 얘도 이제 짜증이 나서 이제 AI 챗봇 이 챗 GPT도 짜증이 나서 얘기를 한 게 2023년 3월 23일에 58만 9천 달러 랠리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승질나가지고 막 이런 머저리 같은 질문에 대해 이런 거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사실 58만 9천 달러라는 거는 그냥 장난으로 재미삼아 들었는데 챗 GPT가 이 텍스트 기반의 AI 챗봇이고 구글을 능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애가 이 3월 23일을 찍었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관심사였어요. 3월 23일 안 그래도 3월 달에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23년 3월 23일을 찍었다라는 거 이것과 더불어서 농담이지만 58만 9천 달러 2억 퍼센트 랠리 이것도 그냥 농담이지만 재밌게 들렸지만 사실 3월 23일 와 이런 챗봇이 구글을 경쟁 상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이 챗 GPT라는 챗봇이 3월 23일을 찍은 거야.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봤듯이 다크 디펜더 같이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지금 펌핑데이로 주목하고 있는 게 3월 말이에요. 차트적으로 월간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월봉 마감이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그때부터 펌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에 안 그래도 주목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지금. 첫 번째는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3월 말쯤에 나올 수도 있다. 그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월간 차트 기준으로 3월 말, 그러니까 3월 월봉 마감을 상단 저항을 뚫어주면 그때부터 폭등할 수 있다. 그럼 기술적인 분석이 또 하나가 있고, 세 번째로 월씨 AI 체포까지 이렇게 3월 23일을 찍은 거야? 그것도 58만 9천 달러를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면서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뭐 그게 약간 계기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챗 GPT가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예측도 했었는데, XRP가 증권이야 비증권이야 라고 물었더니 XRP는 비증권이라는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XRP가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보면 투자 수단이 아니라 통화, 이 커런시로, 디지털 커런시로 사용이 됐어.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증권보다는 비증권, 통화의 성격이 더 강하지, 이런 답변을 내놔요. 그래서 이게 핀볼드에서 또 기사화가 되면서 챗 GPT에 대한 어떤 크립토 영역에 있어서 크립토 투자자들, XRP 홀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더 관심을 받게 되는, 주목도를 높이는 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도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챗 GPT가 여기저기서 막 주목도를 이끌기 시작하니까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거액으로 투자, 100만 달러라고 그랬나? 정확한 액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더 우리 투자할 거야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저, 이 클라우드에다가 챗 GPT도 탑재시킬 거야. 오픈 AI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다 엣저에도 탑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모델 기능을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를 챗 GPT를 통해서 엣저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사실 주목도가 더 높아졌죠. 그러면서 구글을 넘어서겠는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검색보다 더 정교한 검색 결과를 챗 GPT가 주는 것 같아. 얘 봐라, 표절까지 피해가면서 작사도 하네. 얘 봐라, 논문 작성까지 되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당장 발끈, 지금 막 AI에 투자하겠다, AI 챗봇에 투자하겠다 막 이러더니, 바드라는 이 챗봇에 대한 출시 예고를 구글 CEO가 날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의 대항마 성격을 가진 성격의 구글의 AI 챗봇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테스팅 베드로 활용을 한, 테스팅을 거친 뒤에 몇 주 안에 대중에 공개를 하겠다. AI는 이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통찰력을 종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이 시대의 트렌드 변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때 전 개인적으로 구글이 뭔 짓을 하는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AI까지 이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어떤 투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도 이 세 가지 영역과 관련해서 뭐 주식이 됐든 크립토가 됐든 이 세 가지 영역과 관련해서 바라보시는 게 어떤 미래 비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요즘에 빌빌거리는 것 같은 모습을 최근 몇 년 동안, 그 빌빌거린다라는 게 어떤 빅테크의 움직임에 있어서 약간 구글과 애플의 뒤지는 모습, 실제로 약간 좀 뒤지는 것도 있었지만 시총 랭킹 차원에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는데, 이렇게 AI 챗봇과 관련해서는 치고 나가는 모습, 사실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구글이 아마존에 밀리고 있었잖아요. 항상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클라우드에 AI 시스템, 챗봇을 적용을 하면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에 지금 AI, 블록체인에다가 양자 컴퓨터까지, 뭐 빅테크들이 뭐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영역에 좀 오래 계실 분들은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변화의 포인트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 어떤 수혜 코인이 뭐냐.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더 그래프예요. GRT. 이 더 그래프 재단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세미오틱 AI에다가 AI 기업에 6천만 달러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 어떤 코인 크립토 종목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3데이 차트로 이 상단 저항이 뚫리고 나선가? 며칠 전에 그래프를 조금 샀어요.
이게 저항이 뚫리고 난 걸 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등이 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AI 어떤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샀더니 바로 한 10% 정도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 수혜 코인으로 더 그래프가 지금 시총 10억 달러 회복을 했고 7일 동안 55%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 조정받을 수 있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고, 저도 지금 멤버십 라이브 때 제가 조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유의미하게 선택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릴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또 무지성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남 탓하거나 이런 좀 약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멤버십 라이브에서만 간단하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라는 취지 정도,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유 정도, 뭐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들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투자에 막 재능 있는 사람은 또 아니어서, 저도 여러 분석가들 분석 내용 종합하고 제가 이슈적인 부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단기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그래프 비롯해서 이번에 약간 차트적으로는 다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단기 대응 종목들은 그냥 소소하게 재미를 좀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보 공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들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